안녕하세요, 벨루이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좋은 텐트 선택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초보 캠퍼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나도 캠핑을 하고 싶다 정도만 생각하고 텐트를 구매했어서 큰 생각 없이 가격대가 적당하고 디자인이 이쁜 텐트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텐트라는 게 캠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완벽한 텐트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텐트마다 각자의 개성과 활용도가 완벽하게 다르다 보니까 나의 캠핑에 어울릴 만한 제품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고객분들이 오셔서 좋은 텐트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인원수가 몇 분인지,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원하시는 디자인은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느 계절에 다니실 계획이신지 전부 여쭤본 다음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본인에게 완벽하게 어울릴 만한 그런 텐트를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 언급해 드리는 내용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캠핑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영상 즐겁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초보 캠퍼분들이 오셔서 텐트를 찾으실 때 막연하게 에어텐트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폴대 텐트가 아무리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캠핑 초보분들 중에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요즘 에어 텐트가 워낙 새로운 것들을 찾는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대 텐트도 좋은 메리트가 여전히 많은 텐트들이기 때문에 마냥 에어 텐트만 찾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피칭이 쉬운 것도 사실인데요. 정말 쉬운 경우에는 펼쳐놓고 전동 펌프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수동 펌프를 연결해서 피칭하시는 분들도 종종 캠핑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철에 그렇게 피칭을 하시면 저는 폴대 텐트보다 에어 텐트가 쉽다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튼 전동 펌프만 있으면 사실 피칭이라는 과정이 쉽다기보다 없다고 말씀드린 게 더 맞는 표현이어서 텐트가 알아서 설치되는 동안 사용자는 다른 캠핑용품들을 세팅하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어서 에어 텐트는 너무 좋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더운 계절에는 초보 캠퍼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폴대 텐트를 낑낑거리면서 피칭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어 텐트는 요즘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다란 에어 텐트의 제품의 경우에는 피칭은 쉬워도 해체라든지 수납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 에어빔에 공기가 차 있으면 제대로 접히지도 않고 가방에 수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텐트에 있는 모든 에어밸브를 다 열어주셔야 바람 빼는 게 쉬워지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텐트의 경우에는 수납 가방이 좀 큰 제품들이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디얼스의 GOF4나 플랜40의 다이스 쉘터 같은 경우에는 수납 가방을 텐트 넣기에 훨씬 더 용이하게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납이 정말 편하고요. 지금 보시는 고파미르 같은 경우에는 가방은 크진 않지만 고파미르 텐트는 마구 텐트를 그냥 가방에 쑤셔 넣어도 되기 때문에 또 수납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에어 텐트가 쉽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거대한 면 에어 텐트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벼워도 기본 무게만 35kg인데다가 베스티블이라든지 확장할 수 있는 파츠를 같이 수납을 하게 되면 100kg가 가까이 되는 제품들이 태반인데요. 이런 제품들을 집에서 주차장까지 옮기고 캠핑장에서 오르내린 뒤에 그 무거운 걸 펼치고 접고 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수납 부피도 트렁크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데요. 차가 작으면 다른 캠핑용품 수납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도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면 에어 텐트는 장박하시는 분들에겐 또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박은 사실 피칭할 때 한 번, 철수할 때 한 번, 바짝 고생만 하면 되기도 하고 한 번에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오시는 분도 안 계셔서 방금 말씀드린 단점이 크게 다가오지 않고요. 워낙 집처럼 넓어서 생활감도 좋고요. 면 원단 자체가 쾌적한 데다가 습설이 와도 에어빔이라서 폴대가 부러지지 않아서 장박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박을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스럽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대부분 에어 텐트들은 폴대 텐트보다 취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날에는 가이라인을 꼼꼼하게 설치해서 텐트가 옆으로 눕는 현상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 텐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에어빔이 터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영락 없이 그날의 캠핑은 접고 집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파미르의 TN600과 T7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멀티 챔버 주입구를 막아주시고 바람이 빠진 에어빔에 동봉되어서 있는 이 일반 폴대를 끼워주시면 지금 당장의 캠핑은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폴대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디자인과 압도적인 선택의 폭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텐트는 폴대 텐트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 때문에라도 절대 에어 텐트로 못 넘어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에어 텐트들의 디자인이 워낙 좋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러셨던 분들도 조금씩 에어 텐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년 전만 하더라도 캐빈형 텐트 디자인밖에 없어서 기존의 골수 캠핑 매니아 분들한테는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요즘 터널형 텐트부터 돔 텐트, 그리고 TP형 텐트, 미니멀 텐트 등 워낙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에어 텐트가 폴대 텐트의 다양성을 완벽하게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무리인 부분이 한참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캠핑이라는 취미가 아무래도 감성과 미학을 중시하는 그런 취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수 캠퍼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대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에어 텐트에 비교하면 바람에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에어 텐트는 옆으로 잘 눕긴 하지만 바람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폴대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폴대 텐트는 일정 부분 견디다 바람이 너무 심하면 폴이 부러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습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거운 습설이 텐트에 쌓이면 에어 텐트든 폴대 텐트든 전부 무너져 버릴 수 있는데요. 에어 텐트는 무너져도 눈을 치우고 바람만 다시 넣어도 돼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대 텐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과 퀄리티를 가진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에어 텐트는 아직 역사도 짧고 중국산과 베트남 제품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단이나 코팅, 부재재와 만듦새가 폴대 텐트 중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비교해보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파미르나 하인플래닛 등의 에어 텐트 브랜드는 또 어지간한 폴대 텐트 브랜드의 퀄리티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시간이 1, 2년만 지나도 바뀌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텐트에 있어서 원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텐트의 대부분이 사실 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텐트의 대부분이 폴리에스터 혹은 나일론 아니면 면온방 TC로 제작이 되어지는데 타페타나 다이니마 같은 원단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폴리에스터는 일반 나일론보다 약 30% 정도가 더 저렴한 원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장 강도가 낮아서 나일론과 같은 강도를 내려면 좀 더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게가 무겁고 수납 부피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폴리로 텐트를 만들면 자외선에도 강하기 때문에 장시간 햇빛을 받아도 원단의 변형이라든지 손상이 더 적고요.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서 비를 맞아도 텐트가 축 늘어지는 현상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 폴리에스터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단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텐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보다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인장 강도가 높아서 얇고 가벼운 원단으로도 텐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무게가 중요한 백패킹 텐트들도 이 나일론 원단으로 제작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단을 만드는 실의 두께를 우리가 데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데니아가 높아질수록 원단은 무거워지면서 튼튼해지고요. 데니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구성은 낮아지지만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백패킹 텐트들을 만들거나 할 때는 7에서 15데니아로 텐트를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무게를 줄이기도 하고요. 오토 캠핑용 텐트들도 무게를 줄이면 좋기 때문에 나일론 25데니아에서 40데니아까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폴리에스터 경우에는 75데니아 정도로 주로 쓰는데요. 많게는 150데니아의 제품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2배에서 3배 정도로 실이 두꺼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단도 그만큼 두꺼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텐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나일론으로 찾으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일론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햇빛에 폴리에스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요. 비에 젖으면 원단이 축 처져서 전체적인 형태가 쭈글쭈글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립스탑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립스탑은 굵은 실을 격자 형태로 집어넣어서 찢어짐을 방지해주는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텐트의 원단에 바둑판처럼 무늬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립스탑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일론도 폴리에스터도 둘 다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립스탑이 들어가면 작은 찢어짐이 생겨도 더 이상 찢어짐을 만들지 않고 사각형 안에서 멈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텐트에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C 원단인데요. TC 원단은 면과 폴리에스터를 혼방해서 그 둘의 장점을 섞어서 만든 원단입니다. 보통은 폴리 65, 면 35의 비율로 혼방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무게는 무겁고 부피도 꽤나 큰 원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패킹에서는 완전히 쓰일 수 없는 그런 원단이고요. 게다가 비가 오면 2배에서 3배 정도 무거워지는 데다가 그 상태로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압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면 직조 사이로 물이 배어날 가능성이 있는 원단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이 있으면 그만큼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원단이 미세하게 숨을 쉬기 때문에 결로로부터 가장 완벽한 원단이고요. 이 점 때문에 많은 캠퍼분들이 사랑하는 원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장점 하나 때문에 위에 열거한 수많은 단점들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단이 숨을 쉬기 때문에 겨울에 좀 더 춥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캠핑용 에어컨을 켜도 냉기가 밖으로 다 배출된다는 점도 소소한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두툼해서 차광성이 매우 좋고 텐트 아래 그늘에서 좀 더 시원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롯대의 불방에 좀 더 강하고 내구성도 좋다는 부분이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퍼 분들은 사실 잘 몰라도 되는 원단이긴 하지만 다이니마라는 원단도 있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고기능의 합성 섬유라고 불리우는 원단입니다. 하지만 오토캠퍼 분들이 왜 몰라도 된다고 했냐면 워낙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커다란 오토캠핑의 텐트보다 초고가의 백패킹 텐트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가벼운 무게로 극한의 경량화를 할 수 있어서 백패킹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완벽한 100%의 방수가 되는 데다가 철보다 약 15배 정도가 강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잘 찢어지지도 않고 마모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한 원단 같지만 당연하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원단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비싸고 같은 텐트를 만들어도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결로에 가장 취약한 원단이기 때문에 결로를 싫어하시는 오토 캠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하는 게 타페타라는 직조 방식도 있습니다. 타페타는 사실 원단의 종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타페타는 립스탑처럼 직조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날실과 시실을 한 가닥씩 교차시키는 평직 직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둘 다 타페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이너 텐트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데요.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저가형 텐트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노우피크도 엔트리 라인인 랜드네스트 쉘터를 만들 때 이 폴리에스터 타페타 원단을 사용해서 단가를 다소 낮췄고요. 제이나츠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라인인 쿠쿠의 경우에 타페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장 강도가 매우 낮고 고급스러운 묵직함도 떨어지는 데다 사실 오랫동안 텐트를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크게 권장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팅 방식인데요. 사실 원단도 중요하지만 텐트에서 코팅 방식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코팅은 내수압과 텐트의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PU 코팅과 실리콘 코팅 방식 그리고 PU 실리콘 코팅 방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PU 코팅은 폴리우레탄 코팅이라고 해서 원단에 폴리우레탄을 얇게 바른 코팅입니다. 마찰에도 강하고 방수 기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가가 높지 않아서 대중적인 가격의 텐트는 보통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단점도 있는데요. 텐트의 수명이 너무 짧다라는 단점입니다. 캠핑 초보자분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텐트에 수명이 있다는 점인데요. 텐트 하나를 사면 평생 쓰실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PU 코팅 방식은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못 쓰고요. 물론 이후에도 억지로 쓰자면 쓸 수는 있겠지만 코팅이 무너져서 비를 막을 수가 없고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끈적거리면서 원단끼리 달라붙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심실링 테이프도 깨져서 그 사이로 물이 이제 셀 수 있고 코팅이 깨져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산 텐트를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PU 코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리콘 코팅인데요. 양면 실리콘 코팅은 텐트의 앞, 뒤로 실리콘 소재를 발라주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양면 실리콘 코팅 방식은 PU 코팅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데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 용품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면 실리콘 코팅으로 만들어지는 고가의 텐트들을 보고 쓸데없이 비싼 겉멋든 텐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양면 실리콘 코팅 방식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양면 실리콘 코팅 방식은 비싼 만큼 값어치를 그 이상으로 하는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싼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코팅액 자체도 PU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코팅을 바르는 방식도 훨씬 정밀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면 실리콘 코팅이 비싼 이유는 바로 봉제 방식에 있는데요. 양면 실리콘 코팅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심실링 테이프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심실링 테이프는 수명이 몇 년 안 가기 때문에 바른다고 무조건 좋은 일도 없습니다. PU 코팅은 어차피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짧아서 수명이 짧은 심실링 테이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면 실리콘 코팅은 쌈솔 봉제라고 해서 원단의 끝을 양쪽으로 접어서 박는 방식으로 봉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심실링이 없어도 봉제선으로 물이 새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미끄러운 양면 실리콘 원단을 쌈솔 봉제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이도라서 그게 가능한 공장도 많지 않다고 하고요.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도 그냥 실이 아니라 물이 들어오면 부푸는 방수사라는 것이 들어가서 봉제선으로 물이 새어나는 것을 막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실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박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면 실리콘 코팅 방식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양면 실리콘 코팅 방식은 엄청난 장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코팅이 분해되는 이유는 수분 때문인데요. 원단에 수분을 머금게 되면 수분이 가수분해라는 걸 일으켜서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면 실리콘 코팅은 물을 극한으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수분해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원단 밖으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로 현상을 심하게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결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면 실리콘 코팅의 텐트를 보고 결로가 심하다고 피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파미르의 T720 플러스와 TN600 텐트가 양면 실리콘 코팅 방식을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결로가 많다는 반응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면 텐트를 쓰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다 양면 실리콘 코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라이너라는 걸 한 겹 덧대면 위에서 떨어지는 결로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면 실리콘 코팅을 사용한 고파미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너라이너를 같이 활용하시게 되면 결로 스트레스에서 좀 더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로는 지금 당장 보이는 이슈라서 크게 느껴지는 이슈겠지만 고파미르 텐트를 10년 이상 써보신 분들은 아직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 10년 뒤에도 짱짱한 고파미르 텐트를 경험하게 되신다면 역시 양면 실리콘 텐트가 좋긴 좋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양면 실리콘 코팅이 단순히 수명만 길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장점은 매끈하면서도 매트한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딱 봐도 이 제품이 고급스러운 텐트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인장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PU 코팅보다 4-5배가 강해집니다. 인장 강도는 원단을 잡고 늘렸을 때 찢어짐을 버티는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4-5배는 정말 엄청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강풍에도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얇은 데니아의 원단을 사용해도 강한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무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백패킹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7데니아의 텐트들도 양면 실리콘 코팅을 필수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파미르의 TN600이 이렇게 큰데 무게가 13kg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면 실리콘 코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철수해도 몇 번 털고 조금만 말려줘도 금방 원단이 마르고요. 텐트를 굳이 곱게 접지 않고 마구 가방에 구겨 넣어도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부분도 심실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겨진 자국도 금방 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 실리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를 막는 능력에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내수압 수치는 PU가 더 나오는데요. 이건 내수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PU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수압 측정이라는 것이 원단의 강한 압력으로 물을 밀어내는 걸 얼마나 버티는가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건 PU가 더 잘 견뎌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황에서 비가 오는 건 그 방식과는 사실 많이 다르고 실제로 비가 오는 환경을 더 완벽하게 막아내는 건 양면 실리콘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PU 코팅된 제품을 보면 내수압이 양면 실리콘보다 높다고 해서 비를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내수압 수치만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캠핑 커뮤니티에 내수압에 관련해서 잘못된 상식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PU 코팅의 경우에 내수압이 5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그 품질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0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반대로 이제 양면 실리콘은 내수압이 2000으로 적혀 있어도 10년 뒤에도 2000을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표만 보지 말고 내가 쓰는 텐트가 어떤 코팅이 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피그먼트 코팅 방식인데요. 피그먼트 코팅 방식은 보다 햇빛과 열 차단을 위한 코팅인데요. 보통 타프에 많이 들어가고요. 쉘터에도 많이 적용되는 코팅 방식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검정색으로 칠하는 코팅을 블랙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암막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빛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시원함도 유지해주고 햇볕도 차단이 됩니다. 다만 피그먼트 코팅은 단점이 있는데요. 원단 위에 거대한 롤러로 두껍게 코팅액을 바르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정하고 균일하게 코팅액이 발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텐트에 사용되었을 때 모든 원단이 균일한 차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흠집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팅액을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요. 접힌 부분으로 갈라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너무 강하게 압착해서 접으시면 안 됩니다. PU와 실리콘 코팅을 함께 합친 방식도 있는데요. 겉면은 실리콘, 내부는 PU로 바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사실상 PU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PU 코팅 면으로 원단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명 면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질감도 좋고요. 하지만 이 방식의 코팅이 일반 PU 코팅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급이라는 식의 홍보는 잘못된 홍보인데요. 그래서 텐트의 가격이 2배 올라갈 정도로 원단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반 PU 코팅보다 비싼 것은 맞지만 배 이상으로 비싸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제조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가끔 캠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또는 알아서 잘 만들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 말은 차를 샀을 때 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나 알아서 잘 만들면 되지라는 소리랑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캠핑도 배우고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고요. 그것도 캠핑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텐트의 폴대인데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폴대는 알루미늄 폴대입니다.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탄성이 좋아서 잘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고요. 녹이 잘 쓸지 않습니다. 뒤에 붙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렴한 제품은 6061, 좀 괜찮은 폴대를 썼다고 하면 7001,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면 7075라고 해서 듀랄륨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다들 아실만한 폴대 제조사인 DAC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합금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런 기업인데요. 7075보다 가볍고 강한 제품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형 텐트들이 DAC 폴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 포인트로 많이들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DAC 폴대라고 해서 다 고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DAC에서도 중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얼스의 테라코어가 DAC 폴대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MX 등급의 폴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커다란 텐트가 폴대 3개만으로도 완벽하게 피칭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이버 글라스라고 해서 유리 섬유로 만드는 폴대가 있는데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탄성은 좋지만 무겁고 수명이 짧고 그리고 깨지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잘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알리나 쿠팡 등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저렴한 텐트들이 주로 이 파이버 글라스를 사용하는데요. 어지간하면 쓰지 않는 폴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텐트의 다양한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텐트를 구매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으로 소비자분들께서 텐트를 고르시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벨루이트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고 정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매니저님들도 캠핑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벨루이트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